네, 안녕하세요. 투자대학입니다. 오늘 또 분석을 해드릴 종목은 STX라는 대표적인 또 주식 중에 하나죠. 유명한 주식 중에 하나고, 요게 오늘 움직임이 이상해서 요거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영상을 만들게 된 거고,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한 번씩들 눌러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STX 분석을 좀 해볼 건데, 워낙 유명한 회사예요. 뭐 에너지면 에너지, 뭐 해물, 물류, 해운, 물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면 이런 것들, 뭐 무역 상사입니다. 그래서 워낙 지급하는 것도 많고 워낙 유명했던 기업이고, 연역도 길어요. 한 30년 될걸요? 1990년도서부터 있었으니까, 네, 1990년도서부터 있었으니까 연역도 워낙 길죠. 워낙 길고, 사실 이 당시에 이 엄청난 불꽃 슈팅 때문에 그 과거의 영광 때문에 아직까지도 들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당시에도 이 정도 거래량 물렸을 때도 막 엄청 그 네이버 증권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막 어떤 종목들 검색이 많이 되는지 막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순위들. 거기서도 엄청 상위를 맨날 차지하고 그랬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이상합니다. 근데 너무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제 생각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견해라는 점 미리 참고를 하시고, 뭐 두 가지 경우에서 좋은 쪽 안 좋은 쪽 둘 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느 쪽에 비중을 싣고 생각을 해보실 건지는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STX를 좀 살펴볼 건데, 사실 차트로만 봤을 때는 딱 여기까지 이렇게 보잖아요. 와, 너무 매력적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진짜 이게 막 이성을 봤을 때는 거의 첫눈에 반한 약간 이런 정도의 매력적인 그런 차트입니다. 그런 차트인데, 근데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엄청 매력적이고 꼭 만나보고 싶은 이성인데, 뭔가 만나면 좀 뭔가 내 인생이 좀 이럴 것 같은 그런 약간 알싸움 드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좋은 쪽도 안 좋은 쪽도 양쪽의 마음이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들어요. 매력이 한번 넘어가 볼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혹시 모를 그 미래, 뭔가 인간의 육감이 느껴지는 것들이 뭔지 아시죠? 뭔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요쪽을 따를 것이냐, 약간 두 가지가 충돌하는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STX가 재무적으로 엄청 좋진 않아요. 올해는 좀 많이 살려놨거든요. 그래도 영업 적자가, 그러니까 단기순 적자는 3년 동안 적자고, 매출액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이건 눈에 보이죠.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쑥 이번에 좀 크게 나오긴 했던데 들쑥날쑥하고, 부채 비율이 450%입니다. 물론 업종 특성상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이해는 해요. 근데 그래도 좀 많이 높은 수치죠. 많이 높은 수치고, 뭐 올해까지 보면은 별도로 봐야겠죠. 별도로 놓고 보면은 그래도 올해 영업이익을 좀 반기까지 굉장히 많이 냈기 때문에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했을 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우선 그렇게 보시고, 근데 그 전까지 단기 손적자 폭은 너무 컸었죠. 그리고 자본이, 예, 조금만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 자본 잠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잠식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신호죠. 그래서 자본 잠식도 아직까지는 알지만 굉장히 간당간당합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엄청 뛰어난 편은 아니다. 그나마 좀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급으로 좀 영업이익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변화 포인트를 포착하고 올라가려는 쪽으로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평소대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재무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같이 따르는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물론 만년 지금 바닥권에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상세한 바닥권으로 봤었을 때 완전히 신저가 영역에서 터지는 거래량이에요. 여태까지 없었던 신저가 거래량에서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좀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저가 가는 종목 절대 안 봅니다. 두 번째, 동전주 절대 안 봅니다. 세 번째, 3년 연속 적자만 하는 기업 절대 안 봅니다. 이 세 개는 절대 보지 않아요. 절대 보지 않는데, 신저가에서 무슨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냥 차트 본다고 했었을 때 지금 딱 자리가 이렇다라고 합시다. 여기서 뭔가 사고 싶은 마음 들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진짜 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 자리에서 사고 싶은 마음은 절대 안 듭니다. 거래량도 뭐 하루에 5만씩 터지는데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필 이 정도 거래량 터진다? STX 지금 상장 주식수 2,800만 주입니다. 근데 오늘 하루 터진 것만 1,900만 주예요. 근데 이게 며칠 내내 터지고 있죠.
거의 모든 상장 주식 수가 숫자로만 그냥 단순 숫자로만 봤을 때는 한 번씩은 다 거래가 됐다라고 봐도 최근에 무방합니다. 거의 그 정도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라는 게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으면 누군지는 서로 모르지만 A에서 보통 B로 물량이 넘어가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A로 넘어가고 보통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과연 물량을 좀 더 괜찮고 힘 있는 그런 투자자가 힘이 없는 투자자한테 넘긴 건지, 아니면은 B가 더 힘 있는 투자자여가지고 힘이 없는 투자자 걸 뺏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지, 양쪽 다 지금 가능성이 뭔진 모릅니다. 우리가 뭐 거래량이 누가 거래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결국 좋은 쪽에서 안 좋은 쪽으로 간 건지,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간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힘이 좀 더 없는 쪽, 뭐 자본주의에서 힘은 돈이죠. 돈이 좀 더 없는 쪽에서 있는 쪽으로 갔다라고 계산을 했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아까 봤었던 이런 부분들, 여기 갑작스럽게 어닝 서프라이즈 급으로 아직 반기밖에 안 지났는데도 1년치를 벌써 뛰어넘었죠.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앞으로 뭔가 터져나올 이슈들을 가지고 쫙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하면서 들어온 물량이다라고 본다라면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뭔가 앞으로 잘못될 거라는 거를 미리 알고 혹은 아니면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물량을 떠넘겼다. 그러니까 떠넘겼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엄청난 대량 물량을 한 번에 떠넘겼다라고 표현을 하게 됐을 때 뭔가 어감이 엄청 다르죠. 그래서 그렇게도 양쪽으로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밑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이 엄청난 슈퍼 대박주로 돼서 1000%짜리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완전히 족박을 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과거까지 사례들을 살펴봤었을 때.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어느 쪽에 맡길 건지 아니면 둘 다 선택하지 않고 좀 더 다른 종목을 할 건지, 그거는 뭐 본인들의 뜻에 따라야 되는 거겠지만, 저는 분명히 매력적이고 슈퍼 대급등할 가능성도 보이지만 그에 상응할 만큼의 엄청난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양쪽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뭐 본인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차트를 가져왔으니까 올라가는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보통 여기서 저는 윗꼬리 두 방 나온 차트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보통 나중에 이게 각도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이 각을 미리 만들어 놓고, 상승각을 미리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9,000원까지 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이런 식의 차트들이 나올 수도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윗꼬리, 이 뒤에 윗꼬리가 더 길어야 돼요. 윗꼬리가 길었을 때 이런 식의 각도를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생각이 나는 게 필룩스. 지금 이름 바뀌었죠. KH 필룩스로 바뀌었던 게, 이것도 한 1000%짜리 급등 나왔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인데 과거에 살펴보면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윗꼬리 두 방 미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고 이 각을 타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도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보내는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파동에서 단기로 상승을 급등을 랠리를 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 100% 정도 되죠. 그래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뭐 진입가가 나쁘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저 정도 근처 언저리 부분까지 가면은 어느 정도 목표가에 도달이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부터는 좀 리스크 관리 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안 좋은 쪽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사실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2200개의 종목 가까이가 있죠. 지금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 거래량, 그러니까 물량을 떠넘겼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굳이 이런 종목이 아니어도 다른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러 가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는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같이 숙지를 하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냥 유튜브 상이다 보니까 막 단어 선택을 좀 잘 해드리려고 막 너무 그렇게까지 표현은 못한 점 굉장히 좀 죄송스럽지만, 대충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는 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대한 좋은 쪽이랑 안 좋은 쪽 시나리오와 가능성들을 모두 다 말씀을 드려봤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느 쪽에 치중을 해서 내가 판단을 할 것인지 뭐 본인들이 좀 더 생각을 깊게 해보시고 미리 시나리오를 다 짜놓고 뭐 매매를 하실 분들은 매매 임하시고 관망하실 분들은 관망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